이 지문에서는 이제 스토리를 아이랑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것이 이 아이의 학습에 좋은 효과를 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어렵게 표현을 한 지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1번부터 바로 보겠습니다. just as는 접속사도 돼요. 접속사도. 그래서 밑에 해석이 나와 있듯이 꼭 무엇처럼 이라고 해석을 해줄 거야. 그래서 이야기가 존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존재하듯이 모든 문화 집단 속에서 이 이야기들은 또한 가지고 있는데 잠재력을, 근데 이게 어떤 잠재력인지를 뒤에서 투부정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아이들을 support, 지원해줄 수 있는, 지지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무엇에 따라서 모든 문화 속에 있는 아이들을 지지해줄 거냐면은 다양한 지역 그리고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문맥에 따라서 지지를 해줄 거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학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얘기했을 때 농담으로 넘길 수 있던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농담이 아닐 수가 있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똑같은 말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런 걸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문화마다 농담으로 하는 말, 욕할 때 쓰는 말, 기쁠 때 슬플 때 쓰는 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해보고 대화를 해봐야 내가 그 문화에 맞는 적절한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지지를 하면서 이야기는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로 시작을 하는 게 1번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2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요 이야기들이라는 거는 recognize를 수동태로 썼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널리 인지되어지고 있는데 역할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역할인지를 바로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을 하고 문장 끝까지 수식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에서 주어로 쓰인 데이가 가리키는 것도 스토리즈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리고 동사 중에서 플레이, 롤이라고 하면 역할을 하다라는 의미인데 그때 목적어 자리에 있어야 하는 롤이 빠지고 수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동사가 수많은 단어들 중에 이 자리에 있는 play를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관계대명사 만드는 방법인 건데 they play the role in 블라블라 에서 요 목적어 자리에 있는 the role이라는 단어를 수식하기 위해서 다른 문장에 있는 the role 뒤로 이렇게 빠지면서 수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수많은 동사들 중에 play가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play가 놀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역할을 하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어가지고 이 자리에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야기들이 어디에 있어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help라는 동사를 써서 동명사를 만들고 있는데 help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얘가 오형식 구조에서 목적격 보호의 동사 원형을 가지잖아. 혹은 투부정사를. 그래서 이 자리에 develop을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develop이 아니라 to develop을 쓰더라도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은 어린아이들이 develop language, 언어 능력을 발달시키고 그리고 and 뒤에 이 단어 되게 중요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literacy.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서술형으로 써봐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선택형으로 어휘 문제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literacy, literary, literate 이 세 개가 항상 헷갈리기 때문에 이제 보기로 자주 출제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세 개의 단어를 꼭 분명하게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언어와 그 언어를 읽고 쓰는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이야기들이 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것을 널리 인지하고 있다. 이야기가 인지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2번 문장이 하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야기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3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이 문장에서 이 동사가 되게 중요하거든? 일부러 별표를 했는데 이게 언뜻 보면은 문장의 주어가 동명사 2개로 보인단 말이야. listening으로 시작하는 동명사 하나, 그리고 and 뒤에 having으로 시작하는 동사 2개. 그러면은 얘네들을 연결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이야기를 듣고 having conversations, 이야기에 대한 대화를 하는 거. 만약에 이야기를 듣고 그것에 대한 그 대화를 한다라는 그 상황이 연결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해할 수 있겠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두 가지 연결되는 그 행동을 하나의 주어로 만든 게 지금 3번 문장의 주어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동명사가 2개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수 주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연결되는 2개의 행동을 하나의 주어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 문장의 주어는 단수, 그래서 동사에 s를 붙여야 한다라고 이해를 해줘야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도와준다라는 동사도 마찬가지로 오형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 목적어 뒤에 동사원형 동사원형 목적격 보호를 가졌는데 당연히 투부정사를 써도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하는 거를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어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요 solve 동사죠. 그 다음에 develop language, 언어를 발달하고 그 다음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도 같이 발달시키면서, 그리고 그들이 언어를 발달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때 자신의 생각을 refine, 잘 다듬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아이들이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주어에서 얘기하는 이 연결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4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그러니까 3번에 얘기했던 것들을 조금 더 어렵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문맥에 맞추어진 언어를 학습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영어로 쳤을 때 뭐 A, B, C, D 어떤 단어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그런 식으로 언어를 학습하게 된다라는 거지. 무얼 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interacting with adults, 어른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동사 목적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and를 넣은 다음에 동사 learn을 반복 생략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 두 번째 목적어를 썼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은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거는 contextualized 앞에 the 부정이 붙었습니다. 반대를 얘기하는 거. 그래서 문맥에 맞지 않은 언어도 배운다라고 합니다. individually. 이런 거는 어휘적으로 잘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어떤 맥락 혹은 어떤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문맥에 맞지 않는 언어를 배우게 되냐면은 in the context of the의 telling stories,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explain their thoughts, 그들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가 뭐 외국에 가서 이제 회화를 배운다라고 했을 때 상황에 맞는 대화는 다 같이 할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내가 어떤 표현을 잘못 말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티처가 그 사람한테만 그때는 이 단어를 쓰지 말고 요렇게 단어를 써야지 라고 리바이스 해줄 거란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를 지금 4번 문장처럼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3번 문장에 요런 여러 가지들을 4번 문장에서는 이야기 속에 들어가는 문맥에 맞는 언어, 맞지 않는 언어가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 라는 말로 조금 더 쉽게 간단하게 풀어줬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5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스토리텔링이나 혹은 이야기를 읽고 혹은 이야기를 가지고 뭔가 역할극이나 뭔가 놀이를 하는 것. 이 모든 주어들이 세 개이기 때문에 동사를 are recognized, 널리 인지가 되고 있다라고 할 겁니다. 경험으로써. 근데 이게 어떤 경험인지를 뒤에서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래서 지지하는 경험들인데 뭘 지지하는가 보니까 아이들의 언어와 관련된 발달. 아까 앞부분에 literacy, 이게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고, 여기 세 번째 literary, 얘는 문학적인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는데, 미안. 헷갈렸다. 요 그대로 쓰면 되겠네. 미안해요. 읽고 쓰는 능력이네. 아이들의 읽고 쓰는 능력을 지지를 해주면서 이 능력이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혹은 보육 환경이라고 하면은 그냥 아이들을 맡기는 곳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어디에서든 뭐 친척집이 되든 아니면 뭐 다른 어린이집, 뭐 학원이 되든. 근데 여러 가지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지해주는 경험으로써 여러 가지 활동들이 도움이 된다. 6번 문장에 연구인데 확인을 하는 연구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는 이점. 근데 아이들이 노출을 할 거야. 이야기에. 뭘 위해서 할 거냐면은 인지하는 기술을 위해서. 인지한다라는 게 어떤 걸 말하냐면은 reading readiness, 이야기를 봤을 때 읽을 준비, 그리고 이야기를 이해하는 거, 이야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 앞뒤에 이제 전후 맥락을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어쨌든 이 모든 것들과 같은 머리를 써야 되는 인지하는 스킬을 위해서 이야기에 노출이 되었을 때의 효과를 확인하는 이 실험들은 studies 주어가 복수이기 때문에 동사를 그냥 abound, s를 안 붙였죠? 주어 동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실수하지 않도록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풍부하다라는 의미로 목적어가 원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은 많이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는 하지만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능가하는데 language arts를 한 번에 언어 과목이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언어 과목이 가지고 있는 그 경계를 넘어선다라고 해서 여기 but 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아무리 많은 연구가 있고 그 연구가 뭔가 말을 하는 게 아무리 많다라고 하더라도 그 연구가 얘기하고 싶은 것 이상으로 이야기를 가지고 학습하는 것들이 많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를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제 반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문 전체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1번에서 이야기라는 것이 아이들의 언어 학습에 있어서 포텐셜을 가진다라고 먼저 언급을 해주죠. 그러면서 2번 문장에서는 이야기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텐셜을 가지는지, 이야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3번과 같은 걸 배울 수도 있고 4번과 같은 걸 배울 수도 있고 5번과 같은 것들도 배울 수가 있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요런 포텐셜 있음 스토리는 이런 특징이 있음. 그래서 3, 4, 5번 같은 이제 포텐셜에 따라서 이제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 근데 3, 4, 5번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쭉 설명을 하기는 했으나 연구들이 많으나 결국 이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훨씬 더 있을 것이다 라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면서 지문의 내용이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용 어려우니까 잘 기억을 해야 돼. 나 좀 쉬다가 합시다. 어휘가 진짜 빡시거든? 개인적으로 많이는 아닌데 중간중간에 써둔 동의어들을 좀 같이 암기를 해두면서 이 지문을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 지문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요소들 중에서 진실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타인을 좋은 방향으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사례랑 같이. 근데 그거를 좀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써가지고 일단은 바로 보겠습니다. 1번에 요 진실성이라는 것은 덕목이고 근데 어떤 덕목인지를 뒤에서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합니다. illuminate가 분명히 하다라는 의미인데 옆에 있는 clarify랑 같이 정리를 해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성격의 강점, 장점을 분명히 해준다라는 거지. 아, 이 사람이 진실되다? 아, 이 사람의 큰 장점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2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요 진실성이라는 것이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은 adhere 전치사 to 한 번에 무언가를 고수하다. 고수하는 거는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도덕적이면서도 윤리적인 원칙, 원리를 고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거래. 그리고 이 진실성이라는 것은 아름답게 embodied 동의어 represent처럼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특정 삶에서. 그러니까 진실성은 도덕적인 모습인 거야. 근데 이 도덕적인 모습은 밖으로 보여졌을 때 되게 아름다워 보인다 라는 말이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한 거지. 3번에 보면은 그들의 commitment, 전념이라고 합니다. 정직과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unwavering이 변함없는 확고한. 그래서 변함없는 도덕적인 나침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정직하다,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 변함없이 도덕적 나침반을 가지고 있다. 진실성이 있다. 똑같은 말이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전념을 하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앞에 나와 있었던 이 특정 개개인들이 이런 진실성을 가지려고 정직하려고 전념을 하겠지. 그래서 이때 문장의 주어가 요 commitment가 되기 때문에 얘를 수일치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이 문장의 동사를 serves as 주어 동사가 떨어져 있지만 수일치 기준을 잘 잡아야겠죠. 그래서 무엇으로서 역할을 할 거냐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inspiration 지문의 해설지에는 감화라고 나와 있는데 영감을 받는다라는 말이랑 그냥 비슷하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밑에 혹시 몰라서 뜻 써놓기는 했는데 일단 뭐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날 불러서 앞에는 썰브라 되어 있다고? 아! 미안 요렇게 두 개. 오씨 큰일 날 뻔했다. 미안 이거 다시 설명해 줄게.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honesty를 integrity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진실성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 하나랑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변함없는 도덕적 나침반을 그냥 진실성을 가지고 있는 그 진실성 integrity 자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따라오는 진실성 두 가지를 주어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serve as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거 이해되겠어요? 잘못 말한 쪽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는데 하나는 진실성, 하나는 진실성을 보여주려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어쨌든 이것이 영감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 인터그리티라는 게 되게 좋은 역할을 한다. 우리에게 영감을 준다라는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4번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진실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스피레이션을 줬는지 상황 설명을 해줍니다. 예시로. 그래서 탐구해보자라고 해. 몇몇 예시들을. 어떠한 예시인지를 inspired 뜻이 다르기 때문에 꼭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인물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실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스피레이션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 현재 분사로 figure이라는 인물을 수식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은근히 헷갈리니까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뒤에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whose 뒤에 나와 있는 이 lives는 명사 life의 복수형이야.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동사를 s를 붙이지 않고 그냥 demonstrate로 썼다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 인물들의 삶이 보여주는 거야. 높은 수준의 진실성을. 그래서 이러한 예시들을 한번 볼 건데 5번 문장의 첫 번째로 링컨입니다. 미국의 16번째 대통령인 이 사람은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문장의 동사 시제도 잘 기억을 할게. 이 사람은 과거에 실존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왠지 과거 시제로 해야 될 것 같지만 이 5번 문장이 서술하고 있는 거는 링컨에 대한 일반적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의 인물이지만 현재 시제로 문장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enduring, 지속하는 상징으로 지금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정직함과 그리고 진실성에 있어서. 6번 문장을 보면은 이 사람의 헌신, 앞에는 commitment였죠. 여기서는 dedication이고 그리고 integrity를 여기에서는 truthfulness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에 대한 전념은 so that 구문을 쓴 문장인데 너무 깊고 심오한 거야.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냐면은 이 사람이 honest able라는 별명까지 얻을 정도로 굉장히 정직함을 위해서 살아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직함을 보여주는데 어디에서 보여주냐면은 자신의 개인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삶 모두에서 보여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모습 그리고 밖에서 개인 사생활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있을 건데 그 양쪽 모두에서 이제 진실성을 보여주더라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그거를 이어지는 문장의 분사 구문으로 두 번째 문장을 연결합니다. 앞에서 demonstrated 과거 시제를 썼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과거 시제를 쓴 이유는 5번은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이 보여준 사실, 팩트를 말했다라고 하면은 6번부터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었는가,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6번부터는 다시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하고 있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7번 문장 아까 보던 거 계속 보면은 이제 양쪽 이제 생활에서 진실성을 보여주면서 어떠한 모습을 남겼냐면은 steadfast, 확고한, 변함없는 모습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remain이라는 동사는 이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자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형용사를 써서 주격 보호를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dedication을 다시 commitment로 표현을 합니다. 그의 헌신, 어디에 대한 폐지인데 노예제를 폐지하자라고 했고 근데 이 노예제를 폐지를 하는 과정에서 전치사 despite 뒤에 intense, 극심한 opposition, 반대와 그다음에 challenges, 도전 혹은 저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직면했었던 그래서 이 모든 과거의 일들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노예제 폐지를 위한 헌신을 해온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 노예제 폐지를 위해서 노력한 모습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전반적인 이 사람의 생활에서도 진실성이 있더라는 말로 상황을 설명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8번 문장으로 가서 이 사람의 insistence, 주장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것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이 사람의 주장. 근데 여기에서도 what was right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 시제를 잘 봐주세요. 이 사람이 살아있었던 그 당시에 올바른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주장을 하는 거란 말이야.
무엇과 상관없이 regardless of는 전치사가 합쳐서 무언가와 상관없이 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혹은 정치적인 손실과는 상관없이 embodies 여기에 또 다시 현재 시제를 쓰고 있거든요. 여기에 현재 시제를 쓴 이유는 아까 4번 문장이었나? 5번 문장이었나? 5번 문장이랑 똑같은 이유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 사람이 당시에 했었던 그 주장이 현재에 보여지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의 이 모습은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의 진실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가장 핵심이 되는 모습이다 라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의 동사 embodies는 현재 시제를 썼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상황에서 시제 변화도 좀 중요하니까, 왜냐면 동사 시제 자체를 보게 낼 수 있어서 잘 봐주고, 어휘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어휘도 잘 봐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3번으로 넘어가서 이 지문도 좀 어려운데, 신체 운동과 창의적 사고 연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사람이 좀 신체적으로 움직일 때 오히려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고, 1번 문장 바로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체를 움직이게 함으로써 우리는 활성화한다라고 합니다. 깊이 ingrained, 몸에 배인, 그리고 주로 무의식적인 은유 표현을 이라고 해서, 요 은유 표현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뒤에서 또 설명을 해주거든요. 연결을 하는데 다이나믹한 움직임, 동적인 움직임을 연결한다라고 합니다. 동적인 생각과 함께. 그러면은 1번 문장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신체가 활동을 한다, 무빙을 한다. 그러면은 그 무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몸에 배어있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낸 은유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메타포라는 게 말이잖아, 그지? 말. 근데 이게 글이나 아니면 어쨌든 뭐 기호나, 그러니까 어떠한 표기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은유 표현이라는 게. 근데 그게 내가 이전에 들어본 적이 있었고, 근데 평소에는 까먹고 있었다가 내가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 상황이야. 은유 표현을 뭔가 써먹어야 되는 상황이가. 근데 이때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안 나는데, 움직이다 보면은 내가 과거에 언젠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었던 그 창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은유 표현들이 튀어나온다라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거를 다이나믹 모션을 다이나믹 생각과 연결한다라는 말로 뒤에서 한 번 더 수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에 대한 예시, 구체적인 모습을 2번, 3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call to mind, 상기해 볼 거다라고 하는데, 두 개의 목적어를 상기해 볼 거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근데 언제 사용하는 언어인지를 뒤에 when을 사용하는 부사절이랑 같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의 첫 번째 목적어의 범위를 요렇게 다 한 번에 잡아줘야 돼. 따로따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면은 뒤에 어려워지거든? 왜 이러냐. 요렇게 하나의 목적어로 잡아주고요. 그러면 언제 쓰는가 봤더니, 우리가 seem to come up with,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때, 창의적인 생각이 튀어나오지 않을 때, 무엇과 함께? 독창적인 생각과 함께. We are stuck이나 in a rut와 같은.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이 튀어나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할 때 사용하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냐면은, 이것도 어법으로 내기가 너무 좋은데, 앞에 나와 있었던 이 words라는 말을 뒤에서 does라는 대명사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앞에서 얘기한 그 words랑 스펠링만 똑같지 얘기하고 싶은 종류의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바로 뒤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끝까지 수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을 뻗게 되는 단어인데 언제 손을 뻗게 되냐면은 우리가 feel visited, 방문한 기분이 드는 거야. 우리 뮤즈에 의해서. 근데 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밑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번 좀 정리를 해봤거든? 봅시다. 이 표현이 뮤즈가 나한테 오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방문한 기분이 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뮤즈라는 거는 이제 나에게 새로운 영감, 창의적인 영감을 떠올리게 해주는 존재를 보통 어떤 예술가들의 뮤즈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 뮤즈가 나보고 자기한테 오라고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방문한 느낌을 받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대로 쉽게 표현을 하면은 나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뮤즈가 오래, 그러니까 뮤즈가 나타났다라고 보는 거지. 더 쉽게 말하면은 영감이 떠오르는 모습, 그거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게 두 번째 단어들이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 문장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언어를 생각을 해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이러한 표현들을 생각을 할 수가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과 같이 내가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지 못할 것 같을 때 쓰는 단어가 한 종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나에게 영감을 떠오르게 해주는 창의적인 생각을 메타포를 만들게 해주는 그러한 단어들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3번에 그러고 나면은 여기에서 대니 가리키는 게 이 방문한 기분이 든 때를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요렇게 되었을 때 창의적인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단어가 따라왔을 때 우리는 on a roll, 잘 굴러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의 생각은 흐르고 있다라고 묘사를 할 수도 있을 거래. 그러면은 우리가 굴러간다, 우리의 생각이 흐르고 있다라는 거는 움직임이 생긴다라는 거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3번 문장을 쉽게 얘기를 하면은 영감을 주는 표현이 떠올랐을 때 우리는 생각도 우리의 신체도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단 끝까지 보고 한 번 더 정리를 해줄게. 연구가 계속 보여왔거든요. 대절을. 사람들은 두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창의적인 상태의 마인드로. 무엇에 의해서 바이디에 신체적으로 act out 연출하다. 그리고 creativity related는 창의성과 관련된, figures of speech는 비유적 표현. 각각이 딱딱 정해진 단어 뜻이니까 구분을 잘 해주고요. 어쨌든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을 연출하는 신체적으로 것에 의해서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 이 모습을 마치 thinking outside the box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5번 문장의 심리학자가 디자인드, 고안을 했다라고 해. 한 실험을 주어, 동사, 목적. 이거 메더스는 아마 해석에도 나와 있을 건데 그냥 이제 학교 위치, 캠퍼스 위치 말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동사, 목적어 위치를 잘 파악을 해주고. 그리고 이 실험이 어떤 실험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오랜만에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 잘 기억을 해야겠죠. 그래서 참여자들이 요청을 받을 겁니다. 당연히 실험에 참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요청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투부정사를 요청받는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앞에 있는 실험을 수식을 할 건데 투부정사 내용을 보니까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 업무를 완료해봐 라는 요청을 받은 거야. 이렇게 했을 때 6번 문장에서
몇몇 학생들은 carry out이 한 번에 수행하다라는 의미죠. 과제를 수행을 했고 그리고 뭘 하면서 과제 수행을 했는지 while이라는 단어가 무언가를 하는 동안 혹은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면은 얘가 앞에 과제를 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행동을 while이라는 접속사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몇몇 학생들은 앉아있는 행동과 과제 수행하는 행동을 동시에 한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어디에 앉아있냐면은 inside the 5-foot square cardboard box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피트가 30cm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5피트면은 이제 가로 세로 한 1m 50 정도 되는 공간 안에서 앉아있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과제를 수행을 하게 된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다른 사람들, 여기에서 두 번째 집단을 others라고 표현을 할 거거든요. some, 여러 명. 그 다음 여러 명 others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completed the task, 똑같은 일을 하는데 뭘 하면서 하는 거 봤더니 앉아있기는 한데 next to the box라고 해서 이제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 안에서 과제를 해야 하는 집단이 있는 거고 나머지 이 공간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본인이 과제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라고 하는 게 이 실험의 전제 조건,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했을 때 7번 문장의 참여자들, 근데 어떤 사람들인지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명해주고 있어요. 글자 그대로 이런 거 중요하죠. 앞에 지문이랑 연결해서 낼 수 있으니까. 문자 그대로 outside the box, 상자 밖에서 그들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참여자들은 came up with, 생각해냈다라고 합니다. list of creative solutions, 창의적인 솔루션즈의 리스트들을. 근데 이게 어떤 솔루션인지를 뒤에서 설명을 해주는데 20%더 길다라고 합니다. 리스트보다. 그러면은 지금 수식하고 있는 이 비교급은 두 가지를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비교 대상은 리스트기는 하지만 이것이 돌아다니면서 생각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리스트가 첫 번째 비교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스트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박스 안에서 브레인스토밍, 생각을 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리스트.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리스트를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돌아다니면서 만들어낸 리스트들이 더 길었다라는 거야. 더 많은 창의적인 생각을 했다라는 실험 결과를 말하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마지막에 리스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식을 받고 있는데 그 아까 앞에 도즈가 2번 문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종류의 단어를 이제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그리고 이 words를 더 words라고 한 번도 쓰지 않고 도즈라는 단어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쓰인 건데 list of creative solutions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 아이들이 participants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 이 수식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participants를 이 자리에 똑같이 쓰지 않으니까 does로 바꾸어서 얘를 대체하면서 두 번째 리스트를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은근히 보기로 내거나 아니면은 골라서 고쳐봐라 라고 출제를 하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좀 잘 판단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 지문의 내용을 그냥 정리를 해보면은 같은 말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는 맞기는 하지만 일단 1번에서 이 지문이 하고 싶은 말, 사람이 움직일 때 내가 해야 하는 창의적인 생각, 메타포,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숨어있는, 평소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꺼낼 수 있다라고 해. 보통 우리는 두 가지 단어를 생각을 한다라는 거야. 틀에 박혀있는.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틀에 박힌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영감을 주는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영감을 주는 단어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잘 굴러가고 있더라 혹은 우리의 생각도 굴러가고 있더라 뭔가 움직임이 있더라 라는 말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실험을 4번부터 진행을 했어. 5번이라는 실험 이제 내용이겠죠? 이런 실험을 해보자 라고 했을 때 6번은 실험 환경, 7번은 실험 결과가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조로 생각을 하면은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은 쉽게 할 수 있을 거니까 잘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4번까지 할 거니까 요거까지 얼른 봅시다. 이게 주제는 이게 어렵게 표현을 하기는 했거든. 후원금을 활용해서 양자역학의 유망한 연구를 지원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제 좀 명성이 있는 대학에서 이제 석박사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교수들이 여기저기 기업이나 뭐 병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지원금, 연구 그 지원금 같은 것들을 받아온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은 뭐 이 석박사들한테 그냥 연구시킬 수 없잖아. 이제 머리를 쓰는 대가도 줘야 되고 뭐 이것저것 좀 이제 뭐 자료, 기기 이런 것들도 필요할 거고 뭐 여러 거 왔다 갔다 해야 될 거고 아무튼 돈을 주는데 그 돈을 이 받은 사람이 잘 쓰고 싶어서 우연히 알게 된 똑똑한 애를 박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데려왔음을 얘기하는 게 이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떠한 이제 환경이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아직은 경험해보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환경이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이 지문을 보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이 안톤이라는 사람을 1999년 런던에서 만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런던에서 만났을 때가 언제인지 웬디에 보니까 I was a visiting professor 이라고 하면은 밑에서 객원, 초빙 교수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한 학기만 고용이 된 교수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박사 학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뭐 그 분야의 뭐 전문가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을 그러니까 정 교수가 아니라 잠깐 혹은 일회성으로 강의를 해주세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임페리얼 대학에서 객원 교수였던 내가 객원 교수였을 때 이 사람을 만났다라는 거지. 그리고 크리스토퍼 이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띠어리 그룹이 뭔지를 밑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인이 전공하고 있는 혹은 연구하고 있는 그 집단을 리더, 헤드, 보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그 헤드가 되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랑 대화를 한 이후에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나랑 그 다음에 크리스토퍼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decided, 결심을 했다라는 거야. to 부정사를. 근데 이때 to 부정사에 쓰는 offer이라는 동사가 사형식 구조로 쓰여가지고 그에게 postdoc이라는 지위를 주겠다, 제공하겠다라는 걸 결심을 한 거지. postdoc을 주겠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안톤이라는 사람을 다시 과학계로 끌어오겠다라는 것도 결심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토니는 박사를 졸업하면은 나는 다른 직업을 갖고 싶었어. 근데 너 전공 계속해라. 이렇게 결심을 했다라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3번으로 넘어가서 We were able to do this. 우리는 이걸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안토니를 데려올 수가 있었는데 왜냐하면은 I had some unexpected. 내가 예상치 못하면서도 generous, 넉넉한 스포트 후원금을 받은 거야. 도너. 여기서 기증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돈이니까 기부자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엄청난 기부자가 있었던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뒤에서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해줍니다. happened to 부정사, 우연히 care about,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야. 기초에 대해서, 양자역학, 퀀텀 메케닉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돈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보통 높은 확률로 뭐 코인이나 이상하게 불법적으로 돈을 벌지 않은 이상은 그 돈이 많은 만큼 그 교양과 상식이 많을 겁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뭐 미술이든 예술이든 과학이든 뭐든지 간에 어쨌든 뭐 그 사람이 여러 가지를 이제 우연히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양자역학을 알게 됐을 것이고, 근데 내가 이거를 좀 발전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정말 사심 없이 욕심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돈을 기부를 하겠다라는 거야. 연구를 해달라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거기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이 지문을 나라는 사람이 이제 안토니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크리스토퍼랑 얘기를 해가지고 얘랑 같이 연구를 하게끔 내가 데려갈게 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게 3번 지문까지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4번 문장에 내가 느꼈다라는 거야. supporting, 지원하는 것. one of the few people, 몇몇 사람들 중 일부를.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had proved, 증명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He could continue, 계속해서, contribute,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새롭고 중요한 결과에, 어디에? 양자역학이라는 필드에.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지금도 대한민국에 뭐 많이 있겠죠. 많이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이쪽에 좀 천재적인 것 같아, 잘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는 몇몇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그들을 모두 지원할 수가 없어.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한 명만 딱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거를 supporting one of the로 시작을 하는 주어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supporting이라는 동명사를 주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수 취급을 합니다. was putting to good use, 잘 활용하고 있었다, 잘 활용하는 것이었다 라고 해가지고 목적어가 중간에 that money로 들어갔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내가 똑똑한 사람을 지원하는 방법이, 지원을 하는 그 행동이 내가 후원받은 돈을 잘 쓰는 방법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was가 동사고 그 다음에 putting부터 끝까지를 주격보호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야 해석이 자연스럽겠다. 5번 문장이 어법적으로 되게 중요하거든요.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면은 가정법 도치인데 그 중에서도 가정법 과거 완료 도치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가정법이 어떨 때 도치가 될까라는 거를 정리해보면은, 가정법은 접속사 if를 생략할 때, 이때 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왜 생략하냐? 별 이유 없어. 그러면은 원래 5번 문장이 어떻게 if를 데리고 있었는가 보면은 요렇게 원래는 있었어요. if 뒤에 주어가 나, 이 글쓴이 나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had pp를 썼는데, 여기에서 타동사 support가 목적어 없이 문장의 동사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수동이 되어야 돼서 과거 완료 더하기 수동을 요렇게 had been supported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근데 원래는 if I had been supported 라고 쓰면 될 것을 내가 if를 없애고 나니까 I had been으로 시작을 했을 때 가정법이라는 걸 알아볼 수가 없어서
요렇게 위치를 도치시켜 본 거야. 그래서 이 5번 문장을 우리가 가정법 도치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 위치에 있는 단어인데, 첫 번째는 헤드로 시작을 해서 주어 뒤에 pp랑 같이 과거 분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어지는 문장에 조동사 과거 플러스 have pp를 쓰면은 이것 자체가 가정법 과거 완료의 어순이 되는 거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head로 시작하는 문장이 이어지는 문장의 동사 시제를 조동사 과거 더하기 have pp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가정법 도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근데 그게 가정법 과거 완료의 도치인지, 뭐 혼합 가정법의 도치인지, 가정법 과거의 도치인지, 그런 거는 이제 동사 시제로 판단을 하는 건데, 지금 이 전체적인 시험 범위에서 일단은 과거 완료 도치만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만 정리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써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어법적으로 오류가 있는 부분을 찾으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동사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에 대해서 오답으로 이제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뒤에 있는 동사 시제의 형태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해석을 해보면은 내가 only by funds, 자금에 의해서만 지원을 받았다면 어디로부터? National Science Foundation으로부터. 그러니까 NSF라는 공식적인 기관이 있나 봐. 그래서 이런 데서 그냥 생각 없이 돈을 받았다. 이 사람들도 몰라. 얘네도 몰라. 양자역학이 뭔지 몰라. 그냥 돈 주는 거야.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I would not have been able to do this. 이런 식으로 못했을 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똑똑한 사람을 굳이 찾아서 연구하자 설득을 하고 그 과정을 안 걸쳤을 거라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6번 문장을 보니까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비록 이 기관은 has been generous, 마찬가지로 후원을 넉넉하게 해줬어. 나에게 내가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이 양자역학, 뭐 중력 이런 것들에 대해. 근데 쉐어링, 공유하는 것, 이 보조금을 포스독과 함께. 근데 이 포스독은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이론의 기초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could 조동사 뒤에 have pp 쓴다라는 걸 잘 봐줍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보조금을 공유한다라는 거는 미래의 펀딩의 가능성에 해를 입혔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요거 have pp가 조동사 뒤에 왔다라는 거는 얘보다 먼저 일어났을 거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이 뒤에 나와 있는 행동이 사실상 과거 완료를 나타내는 시제 표현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사건의 순서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비록 과거부터 지금까지 양자역학을 모르는 NSF에 있는 사람들도 나보고 연구를 해라고 보조금 막 주고 있어. 근데 그거랑 별개로 내가 이거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과 보조금을 공유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전에 이 1999년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라고 하면은 그것이 지금 이런 후원금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를 could 뒤에 have hurt를 써서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그때 똑똑한 애 뽑았으니까 지금까지 돈 받는 거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마지막에 could have pp를 쓴다라는 거는 시제 표현상 잘 기억을 해줍시다. 좀 쉬다가 숙제 검사하면서 문제 좀 풀어봐요. 6번 문장 네. 질문해도 되나요? 하세요.